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고 위대한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 관심이 있다. 미국 소설가 프랭크 허버트의 말입니다. 어떤 합격 수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수험생들은 어떤 교재를 택할 것이냐에 많은 시간을 쓰지만 이건 무의미하다. 대다수가 보는 2억 원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많이 공부하는 것이다. 즉, 남들과 같은 책으로 하되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공부 기술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고수는 평범해요. 그들은 평범한 자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비범하게 노력했을 뿐입니다. 취임하는 족족 적자 병원을 흑자로 전환시켜서 명성을 얻은 미국의 어떤 병원 대표는 필요한 것은 접착제 한 통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접착제를 엉덩이에 바르고 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저 평범한 방법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공부 방법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평범한 고수의 평범한 비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마치 고흐의 일기장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테오는 고흐에게 둘도 없는 영혼의 동반자였고 실제로 동생 테오 역시 고흐가 자살을 하자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고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신을 가장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꿈과 노력과 좌절과 슬픔에 대해 솔직하게 쓴 글, 어쩌면 일기장보다 더 내밀한 글이 이 편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과 굳센 멘탈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실제로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정도로 성공을 해낸, 실제로 결과를 낸 사람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영혼의 편지는 다른 어떤 평전이나 자기계발서보다 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후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거예요. 고흐에게 테오 역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나 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실패하고 늦은 나이에 미술을 한다고 뛰어들었으니까요. 이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고흐가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요, 후회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후회란 자기가 열심히 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즉, 제대로 노력하지 않을 때는 후회하는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며칠 동안 연속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잖아요. 그렇게 신나게 놀 때는 후회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후회감이 밀려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흐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후회할 시간도 없다고요. 이런 한마디만 봐도 고흐가 얼마나 열심히 몰입했는지, 또 얼마나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이어질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용기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에게 너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형은 깊이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이전부터 너무 많이 후회해왔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면서 피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지난 일의 잘못을 따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계속 후회하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나는 정말이지 후회할 시간 따위는 없다. 요즘은 그림에 대해 점점 더 열정을 갖게 된다. 그건 마치 선원이 바다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열정이다. 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채화에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노력해야 하고 모든 열정적인 행동은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것보다 그림에 대해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바로 수채화 소품을 그리기 시작했고 에텐에 있을 때 그리던 인물화만큼 큰 것도 하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을 게다. 모베는 내가 붓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10번은 망치게 될 거라 하더구나. 하지만 그런 후에야 더 나은 미래가 있을 테니 실패도 낙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침착하게 작업하고 있다. 대호야, 모델을 구하는 게 아주 어렵다. 종종 빈민들을 위한 무료 식당이나 3등 열차 대합실 같은 곳에 가서 스케치를 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이지 굉장히 춥다. 특히 나는 빨리 그리지 못하는 초보인데다 쓸모있는 스케치를 하려면 더 세심하게 그려야 하는데 말이다. 너도 내가 게으르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 모델을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쓰게 된다. 물론 가능한 한 아끼며 살기 위해 요즘은 무료 식당에서 밥을 먹는단다.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일에 대해 내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나도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마. 나는 요즘 매일 수채화 그리는 법을 익히고 있다. 이제 그림이 팔릴 수준에 이르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다. 작은 노파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 스케치를 동봉한다. 분명 언젠가는 내 그림이 팔릴 것이다. 나를 믿어라.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말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아니,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용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대호야,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걸 느낀다. 나는 그걸 밖으로 꺼내 풀어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림에 대한 고민과 근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구나. 거기다 다른 근심들까지 겹치고 모델비도 줄 수 없게 된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내게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지난 겨울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다. 나는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 느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려 한다. 붓에 더 힘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릴 거다.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내가 더 이상 돈을 보내줄 필요가 없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제 나는 화상이나 화가들을 쫓아다니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쫓아다녀야 할 사람은 모델이다. 대호야, 터널이 끝나는 곳에 희미한 빛이라도 보인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요즘은 그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를 그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물론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아주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내가 예의범절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요령이 없다는 건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 대신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과는 더 잘 지낸다. 앞의 사람들에게서 잃은 것을 뒤의 사람들로부터 얻는다. 결국은 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환경,
표현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너는 내가 화가가 된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겠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충실한 훈련은 게을리한 채 그저 승리자가 되려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이다. 그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그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해부학, 원근이나 비례 등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할 정도로 그림에 신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쫓겨서 잠시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끄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늘 불쾌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모베도 크게 화를 내며 그 쓰레기는 찢어버리라고 소리를 쳤고 나 역시 처음에는 그림을 찢는 일이 힘들었지만 결국 다 찢어버렸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다만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작업보다 더 튼튼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화가란 정신적인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매일같이. 오늘 혼자서 다짐했다. 가벼운 두통이나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기로 말이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제는 다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좋든 싫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외에 나가 규칙적으로 데생을 할 것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건 과거에 본 그림 아니냐 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아파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의 목표를 이루는 건 지독하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할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런 말들이 옳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고 열정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끈질기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쉼 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동생아,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몇 해 안에,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내 모든 희생에 걸맞는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에 나는 다른 화가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에는 꿈쩍도 안 했다.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연의 언어이지 화가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 것을 모방하는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리라. 밀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스스로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모습은 우스꽝스럽다고.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대양처럼 심오하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규칙적으로 작업할 것이고 어떤 점으로 보나 그래야만 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간절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지 마.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반고흐 영혼의 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리디북스 전자책 분야 종합 1위를 달고 있는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